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 원장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코지 수술을 하시게 된 제 금쪽 같은 환자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편입니다. 요즘 자가누경골 코 수술이 거의 유행이죠. 여기저기서 이벤트다 뭐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가누경골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조차도 착각하시고는 저 자가누경골 떼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는데, 그냥 일반 코 수술에 자가누경골만 떼서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가누경골처럼 그 재료가 자신의 몸에서 채취되는 경우에는 그걸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누경골 하나가 소실되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 재료를 사용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2배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번 금쪽이 환자분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담 시에 배웠을 때 피부 조직도 울퉁불퉁하고 콧대 누경골을 깎아낸 모양도 적절치 않고 코끝 지지 구조와의 밸런스도 맞지 않고 연골제 배치도 정상적인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코끝과 비주 변형도 심하고 전체적으로 이상한 모양의 코로 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관상 콧대나 코끝의 변형이 이렇게 심하게 와 있다는 이야기는 내부 구조 또한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누경골 수술 후에 변형이 오신 분들은 자가누경골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인지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병원을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설명을 약간 솔직하고 명확하게 해드리는 편이라서 수술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드리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누경골 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저를 믿고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내어드려야 했죠. 기존의 누경골 수술을 한 시기는 3년 전이라서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3년 전이라면 기증누경골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고, 아마 당시에 자가누경골을 활용하시고 싶으셔서 어느 원장님께서 누경골 수술에 도전을 해보셨던 모양이에요. 내부 구조를 보면 초심자의 느낌이 아주 물씬 납니다. 물론 변형이나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단순하게 치부하고선 환자분께 동의서를 받아서 수술한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수술을 한 의사가 많은 부분을 책임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심자분들도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선 그 피해를 이분처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재수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서 금전적인 부담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의료진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코지 수술을 하시고 그 결과는 어떠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다행히 이분께서는 저희 병원에서 문제점을 대부분 교정받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셨습니다. 마지막 치료 때 오셔서도 감사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전에 자가누경골 수술 후에 겪으신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금의 완성된 결과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지가 너무 걱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처음에 연이 닿으셨더라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큰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되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 금쪽이 환자분 사진 보시겠습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콧대의 중심선도 맞지 않고 한쪽으로 틀어져 있고 경계가 너무 명확하게 비쳐 보이죠. 이거는 와핀과는 약간 다른 양상입니다. 그리고 코끝의 높이는 그리 낮지 않은데 콧볼이 이상하게도 납작하게 퍼져 있는 느낌입니다. 연골이 적절하게 재배치되지 않고 코끝을 약간 떼우듯이 억지로 높인 경우에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수로 보시면 코끝이 아주 오똑해지고 얄쌍해졌죠. 콧대도 기존의 흉조직 때문에 아주 균일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경계도 덜 보이고 반듯한 느낌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끝 하이라이트도 명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하방에서 보시면 술전의 코바닥 느낌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눌려 보이는 느낌입니다. 술을 보시면 콧구멍 모양도 정상에 가까운 모양으로 변했고 콧볼이 전체적으로 날렵한 모양으로 변했죠. 측면 사진 보시면 중안부가 긴 얼굴형이라서 코가 너무 높았다가는 큰 코가 돼서 남성스러운 모양이 되기도 쉽고, 코의 피부 조직도 부족해서 충분한 높이를 설정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밸런스 위주로 수술이 진행되어서 콧대 높이는 오히려 낮아진 느낌도 듭니다. 근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느낌으로 코끝과 밸런스를 맞추고 나니까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운 콧대 라인이 되었습니다. 45도 사진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콧대 라인이 자연스럽게 코끝과 연결이 되었고, 부족한 피부 조건 속에서도 투박한 코끝 모양을 오똑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다듬었습니다.
지지구조를 내리면서 비주 또한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사실 코끝을 좀 더 내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피부 부족과 변형 등 한계점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목표치를 정해서 교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은 어차피 달성이 가능한 점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더러 이렇게 최대한 교정하게 되면 물론 아쉬운 점이 조금 있겠지만 술점보다 훨씬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수술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십니다. 자가늑연골 수술은 절대로 미숙한 의료진이 할 만한 간단한 수술은 아닙니다. 재수술에 아주 숙달된 의료진이 자가늑연골을 채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도 따로 배우고 그걸 수많은 늑연골 수술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해야지 완성도 있는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자가늑연골 수술은 일반적인 수술들처럼 여러 병원에서 쉽게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신규 원장님들에게 진행되었다가는 기흉이나 심각한 모양 변형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도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자가늑연골 해보려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포기하신 분들도 종종 발견되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숙련된 술기가 필요한 수술일수록 준비된 의료진에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가늑연골 재료라는 게 수술의 세부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단순히 자가늑연골 재료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수술을 결정하시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 금쪽 같은 환자분과 동일한 경험을 겪으신 분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